네, 심화 특강인가요? 그죠? 제목만 들어도 그러신가요? 네, 그 총론 위주로 하고 형법은요. 그 다음에 한 그 4주 정도 총론하고 4주 정도 또 뭐요? 형사소송법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끝나든지요. 그래서 이 범죄 3대 성립 요건 이거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또 판례 특강에서는 저형 법정주의나 이번에도 그 환전도 있었다고만 판례 특강에 다뤘던 거. 이 저형 법정주의 그다음에 제수론, 형벌론 뭐 이런 것들은 공범론은 판례 특강에 했었고요. 참고하시고 이번 수련회는 또 실강을 할 시간이 있으련가 모르겠습니다. 네, 범죄의 기본 개념 봅시다. 1번 중손괴죄, 중간금죄는 구속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다. 여러분, 구속요건 충족을 기술을 말합니다. 구속요건 충족.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체적 동그라미, 위험 동그라미, 범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범이다 이렇게 안 내고 뭐라고 냈어요? 여러분 시험 실지 지문입니다.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 이렇게 출제되면 이게 무슨 범이다? 구체적 위험범이다. 네, 여러분 다시는 중의 공식 죄 이름에 중이 들어가면 구, 부, 미. 그래서 1. 구체적 위험범이다. 2. 결과적 가중범 그 중에서 뭐예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해도 됩니다. 미. 미수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구별할 게 있습니다. 배신자. 배신자가 시험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중, 체포감금죄는 다른 중들은 뭡니까? 다른 중들 다 아시죠? 뭐? 네? 아니 또 적어야 되나요? 중 블라블라 죄 그러면 생명에 대한 뭐예요? 위험 발생이 있고 다 하시면서 말을 안 해요. 뭐까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있고 위험 발생이 없는 놈이 있다. 가혹한 행위가 있다. 여기는 다 중이 시작하는데 중, 권, 상, 권상우, 권상유. 그죠? 권상우 언제 등장했어요? 중이 아니라 강요죄의 피해자로 등장을 했죠. 그때 범인은 누구였고? 김태천이었고. 근데 김태천은 뭡니까? 실제로 권상욱이 일본에서 팬미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즉 강요 행위는 실제로 했는데 자기는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몰랐다. 생각나시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중 권리행사 방해, 중 상해. 좀 미안하다 그래요. 중 유기. 얘는 중 손괴. 외우셔야 됩니다. 짝짓기 문제도 나옵니다. 얘는 중 체포나 중 감금. 근데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예외야. 오케이. 그래서 위험 발생이 조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손괴는 구체적 위험범 맞는데 중체포나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닙니다. 구체적 위험범이란 말도 정리하시고 뭐라고요? 어떤 단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 한다.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구속요건 충족은요. 뭘 상징하는 단어다? 기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뭡니까? 타인 소유, 일반 건축물 방화, 추상적 위험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화지 6개, 6개 중에 3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는 걸 많이 이제 질문들 하시는데 어려운데 무슨 범위예요?
구체적 연범이죠. 이거 나온다 때 진짜 나왔잖아. 6개 외우라고 한 것이 다 여러분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이제 타인수 일반 건조물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건조물만 외우지 말고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건조물 등이야. 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이라고. 그중에 제가 모르겠으면 자동차를 꼭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나옵니까?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거동범 반대말이 뭐예요? 네? 결과범위야. 기준이 뭐예요?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얘는 뭐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해. 아니 단어에서 개념을 알아야 된다니까. 왜 거동범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거동만으로 범죄 성립. 거동행위야. 결과범은 거동만으로 범죄 성립하지 않고 결과 발생이 있어야지 범죄 성립. 이해되신가요? 근데 이제 이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뭡니까? 침해범이 있고 뭐가 있어요? 네? 위헌범이 있어. 이건 다른 논의야. 이건 뭐냐면 법익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법익과 관련돼서 이 법익이 범죄들은 다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익이 뭐가 돼줘야 돼? 침해가 돼줘야 돼. 여기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필요 없이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돼. 나이스. 근데 이 위험이 즉 더 자세한 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같은 말이 뭐게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은요? 일반적으로 같은 말. 일반적, 추상적 같은 말. 구체적, 현실적.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법익 침해 위험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되는가? 발생해야 된다. 무슨 범? 네? 구체적 위헌범. 아니다. 행위를 하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자. 이 말은 뭐예요? 네? 추상적 위헌범이야.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자기소 일반 건조물 방아죄 방아죄는 거동범인가요? 결과범인가요? 이 침묵은 뭐예요? 모르면 조문을 봐요. 166조 2항. 한번 읽어볼까요? 1항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6조 1항. 예, 제주 2. 1항부터. 여기는 불태운 자로 끝났죠. 2항은 뭡니까? 1항 유형 물건이야. 그러니까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은 이 건조물 등이 커버해. 아시겠어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뭐 세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지. 뭐 현주, 건조물, 방화. 그 다음에 공용, 건조물, 방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지
빠른 시간 안에 뭡니까? 물어보자 하는 취지를 팍 꿰뚫어가지고 풀 수가 있다고. 대충 알아서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일단 제일 먼저 이거 합시다.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등이거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64조 1항이거든요. 전문화 써드리고 할까? 164조 1항. 얘는 165조. 얘는 166조 1항. 얘는 166조 2항. 167조 1항 2항. 그죠? 근데 여기는 다 뭘로 끝나는 말이. 여기까지 뭘로 끝나요? 불태운 자. 적어놓고 설명해. 불태운 자. 그죠? 여기는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 이 건조물 등 어떤 물건에 불질렀는데 이 건조물 등에 해당이 되는가? 여기까지도 건조물이죠. 아니 물건에 해당되는가?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 164조 1항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옛날에는 관경, 지금은 지하 채굴 시설. 암기는 여러분 몫이야. 이건 뭐가 커버하냐면 건조물이 커버해. 아시겠어요? 이것 위에는 다 뭐가 커버해요? 물건이 커버한다고. 이것 위에는 다 물건이 커버한다고. 오케이? 됐습니까? 외워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조물에는 총 4가지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뭐하는? 현존하는. 그 다음에 공용. 뭐 또 같이 규정돼 있어요. 공익. 그 다음에 이제 현주도 아니고 공용도 아니 뭐라고 불러? 일반이라 부른다고. 왜 일반이라 부를까? 의미를 알아야 돼. 현주도 아니고 공용도 아니다고. 그런데 이제 일반에는 2가지가 있다고.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야? 건조물, 기차, 전차, 장차, 선박, 항공기, 지하 채굴 시설에 아닌 것은 다 뭐가 커버한다고? 물건이 커버해. 아시겠어요? 이거 아닌 것은 다. 그럼 여기 2가지로 나뉜다고. 물건이나 일반 물건으로 표현하는데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아시겠죠? 일단 이걸 외웠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 3가지는 고도로 위험한 짓거리로 본다고. 불태우면 기수야. 그런데 언제 불태운 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견해가 대립하지. 학자님들이 효용을 상실해야지 불태운 자가 된다. 불은 붙었는데 지금 태우긴 태우는데 어느 정도 태워야 되냐 이 말이야. 아니다. 매개물 떠나서 목적물 스스로 연소. 어려운 말로 독립 연소하면 불태운 자에 해당한다. 불태운 자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얘는 거동범위예요, 결과범위예요. 방아죄는 결과범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방아 행위만 가지고는 안 돼. 불이 타야 돼. 아시겠어요? 불 타야 된다. 근데 언제 태운 걸로 그 사람들이 지금 불태운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불태우면 기수가 된다고. 근데 어느 정도 태워야지 불태운 자 기수가 되느냐? 그 대립이라고. 근데 만약에 뭡니까? 얘는 방아죄는 다 결과범위입니다. 방아행위 플러스 불태운 결과가 발생해야 돼. 옛날 표현대로 하면 옛날 조문에 2020년 개정제는 소해한 자. 불태우고 훼손시키는 거. 그런데 방아죄를 뭡니까? 침해범과 이혼범으로 나뉘면
여기는 결과 발생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이건 관점이 달라. 기준이. 뭘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눠? 보호법익과 관련돼서 나누는 거라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호법익을 어느 정도에서 보호할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기수로 볼 것이냐.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보호법익이 뭐야 된다. 침해가 돼야지 기수다. 아니다 뭐 보호법익 침해의 전 단계인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만으로도 기수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라고. 봅시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지. 살인죄는 거동범위의 결과범위예요. 결과범위야. 살인 행위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의 사망이란 결과 발생이 있어야지 기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범위야. 근데 살인죄를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누면 살인죄는 침해범위야. 사망이 아니야.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가 돼줘야 돼. 어떤 생각하면 결과가 발생하면 법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꼭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방아죄는 결과가 불태운 것이 결과야. 불태웠다 하더라도 법익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가 자기 소유 형법책을 무인도에 가가지고 불질러 버렸어. 그럼 뭡니까? 불태웠죠. 결과는 발생했네. 그런다 해가지고 이게 법익이 침해된 건 아니라니까. 무인도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 소 일반 건주를 방하는 불태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공공의 위험도 발생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제가 뭐랬어요? 공공의 안전 침해의, 이게 보호법익이잖아.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 침해될 필요 없지. 위험범이니까 위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뭐 발생까지 시켜야 돼. 이건 거동범위냐 결과범위냐, 즉 결과가 발생했는가 아닌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너무 어려운가? 근데 법익이 침해됐는가 안 됐는가는 뭡니까? 평가해야 될 문제야. 근데 여러분도 평가할 수 있어. 무인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고. 결과가 발생했다 해서 법익이 꼭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불태운 것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야. 그러나 법익이 침해됐냐, 침해 위험이 있냐, 또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가는 평가하는 거라고. 어려운 말로 규범적. 아시겠어요? 방아죄는 정리하면 무슨 범위다? 결과범위다. 즉 불태운 결과가 발생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호법익과 관련돼서는 침해범위다, 위험범위다.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필요 없이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위험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가? 유의 세계는 추상적 위험범. 유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불태우기만 하면 되지 추가적인 뭐니? 위험 발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고. 고도로 위험한 직구로 보는 거야. 현주나 공유나 타인수 일반 건축을 방하는. 근데 밑에 세계는 덜 위험한 짓거리니까 보호법익이 침해될 필요는 없지만 침해의 우려가 위험이야. 공공의 안전 침해 우려는 발생해야 된다고. 그런데 무인도는 발생하지 않아. 근데 도심지에서는 실제로 뭡니까? 흑석동인가? 그래서 갑돌이가 술 한잔 먹고 열받으니까 무주물에 쓰레기에 방아를 냈다고. 도심지야. 근데 우리 판례 그러죠. 무주물은 뭐에 준한다? 네? 자기 소유 일반 물건에 준한다. 근데 도심지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 봐? 공공이 발생했다고 봐. 그래서 쓰레기 방아, 무주물 방아 사건은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의 기수로 처벌하는 거라고. 정말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방아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 외우게 한 것이고 이번 시험은 나왔었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랍니다. 얘는 사실적인 측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얘는 평가적인 문제. 그런데 어떤 범죄가 결과범위고 만약에 추상적 위험범위면 결과 발생하면 돼. 그럼 보호법익 침해 위험이 있다고 간주가 돼.
근데 구체기원범이라면 결과도 발생해야 되고 뭐 해야 돼? 법익 침해 위험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발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 여기가 결과 발생이라니까 불태우면 너는 구체기원범이니까 이것도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발생했다 해서 꼭 법익이 침해되거나 법익 침해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거 좀 하고 싶다고.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중체포 감금죄는 가혹한 행위,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중의 공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 부, 미, 배신자니까 세 가지 반대로 놉니다. 그러니까 중체포 감금죄는 체포 감금 플러스 뭐라는 거야? 가혹한 행위. 오케이? 체포를 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면 죄 이름이 바뀐다니까 중체포죄로 감금을 하고 감금 때문에 가혹한 행위를 하면 감금 이후에 가혹한 행위를 하면 중감금죄로. 그래서 구부미 배신자니까 구체기원범 아니다. 두 번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아니다. 미수처벌해요 안 해요? 미수처벌해요 안 해요? 정반대로 논다니까. 그러니까 중체포 감금죄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한다고. 구분이랑 정반대로 놀아. 다른 중자랑. 여기에는 이 중체포 감금죄. 시험에 얘가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지금 뭡니까? 그 OX 문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죄,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체포죄? 원래 감금죄는 이론적으로 뭡니까? 계속범이라 그랬어. 그런데 체포죄도 뭡니까? 판례가 나왔거든. 그래서 무슨 범이다? 계속범이다. 일반교통방해죄도 뭐다? 계속범이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체포죄. 체포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체포 나왔지요? 안 나왔어요? 좀 이따 봐봐야지.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라고? 체포입니다. 응? 직접적, 현실적 구속. 직접 구속 그랬잖아요. 감금은 간접 구속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보셔야 돼. 계속범이다. 동그라미. 해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1번 X고요. 체포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를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다 모르겠으면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시기를 말한다고요? 응? 이게 말은 없지만 기수 시기를 말한 겁니다. 체포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지 기수가 된다고. 자, 계속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댔잖아요. 기수식이랑 종료시기가 다르다. 기수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이 된다. 근데 우리 판례는 범죄가 계속된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이 된다 그래요. 뭐라고요? 가벌적 위법 상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된다. 슬래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행위를, 여러분 타인이 이제 사람이죠. 범죄자 위에 타인이겠죠.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행위, 이게 바로 뭐게? 체포 행위야. 쓰세요. 체포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다. 밑줄. 그럼 기수는 언제다? 시간적 계속이 있으면 기수다. 아니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니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갑돌이가 자기 집에서 을순이를 강간하려고 해. 폭행협박을 했다. 그런데 뭡니까? 을순이가 완강히 반항하다가 밀어제치고 도망간다니까. 갑돌이가 팬티바로 쫓아갔는데 을순이가 이미 엘베에 탑승을 했다고. 잡았어. 아시겠어요? 근데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럼 보세요. 잡았어. 당연히 얘는 고의법이니까 체포의 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포의 고의는 있어야 돼. 기수든 미수든 뭡니까?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돼. 체포의 고의로 체포행위를 개시했잖아. 실행의 착수야. 근데 뿌리치고 도망갔댔죠. 기수야 미수야? 그죠? 실행의 착수는 있는데 기수는 안 됐다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 먼저 기수를 말하고 실행의 착수 시기를 나중에 지금 써놨네요. 일단 5고요. 조금 넘겨보실렵니까? 첫 번째 중요사항 제가 정리한 것 세 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판례 표현으로 연습해야 돼. 첫 번째가 계속범인가? 오케이 인정. 첫 번째 실행의 착수 시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한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 시기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 신체 활동의 자유인데 위에는 신체 활동의 자유, 여기는 그냥 활동을 빼버린 거야.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뒷문장 말고 시간적 계속이 있을 때. 오케이? 여기서 기수식이란 말 안 했지만 이게 기수식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강사가 짚어줘야 돼. 일반교통방해 추상적 위헌범이다. 동그라미. 무슨 범? 추상적 위헌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이 현재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이것도 가로 교통이부터 기수가 되고까지 가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통방해의 결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가로. 언제 기수라고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다. 그러니까 상태가 발생하면 보호법익이 안 나왔네. 일반 교통의 안전입니다. 이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가 되는 것이야.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상태. 뭐가 될 필요는 없다. 교통방해 결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는 뭡니까? 야산이야. 누가 잊어먹었어요? 박신양, 전도연, 요즘 이분 나온 영화 1등 했죠. 길복순. 이 함정수사하니까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썸생이야? 이거 영화 약속이야. 얘가 조폭이야. 여자가 아마 여자 의사로 나온 것 같아. 옛날 영화인데. 그래서 지금 차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조폭이니까 지금 프로포즈하는 스토리입니다. 무릎 꿇었다. 꽃을 들었어. 꽃이야 받아들여. 그런데 차막을 쫙 했는데 다행히 한가로운 산길이어서 차에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박신양은 교통방해죄 기수야 미수야? 교통방해는 방해가 붙지만 일반 교통방해는 미수를 쳐버려. 응? 기수야.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실제로 현실로 교통방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나 뭐라고? 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잖아. 상태. 그러면 기수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 위헌범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범이다. 계속범은 뭐예요? 기수식이랑 종료시가 뭐하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니까 범죄는 ing야. 뭐라고요? 범죄 자체가. 제가 감금죄를 예를 들었죠. 갑돌이가 을순이를 이번 시험에도 나와서 좀 더 문제 넣어놨어요. 1월 2일 날 감금을 했다. 1월 10일 날 뭐 했다? 석방했다. 그럼 뭐예요? 종료. 그래서 기수식이랑 종료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수 이후에도 뭐가 계속이 돼? 범죄가 계속. 근데 우리 판례대로 합시다. 판례가 이걸 생략할 때도 있는데 보통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이야. 상태범에서는 위법 상태가 계속이 되는데 그건 불가벌적
위법 상태야. 별도로 범죄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범죄 자체는 끝나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범죄의 계속이라고. 지금 뭐가 계속되고 있어? 을려 감금죄가 ing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속범으로 만들었다니까. 계속범으로. 근데 두 번째 왜 계속범으로 만들었다? 기수가 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해요. 계속범 기수에도 범죄가 계속이 된다. 그래서 계속범. 그 다음에 기수가 되기 위해서도 뭐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아까 체포지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감금하자마자 체포하자마자 기수가 되는 건 아니야. 아까 강간도 뭡니까? 체포도 실패한 사건. 다 강간 미수, 체포 미수야. 체포 행위는 개시는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미수가 되는 거라고. 이 용어 연습, 가벌적 위법 상태 계속, 쉬운 말로 범죄의 계속,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범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범은 뭐랬습니까? 이 중간에 뭐 1월 5일 날 추가적인 공범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범죄가 계속이 되고 있다니까. 범죄가. 우리 판례 표현들하면 이 표현 연습,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 아니 제가 이런 저렴한 일을 들었지 않습니까? 1월 5일 각다시 웬일? 여차 나 을순이 감금했다. 네가 좀 도와줄래? 아니야, 도와주는 거 떠나서 내가 직접 갈게. 네가 힘드니까 너는 주간의 담당 잠자, 나는 야간의 담당 감금을. 그럼 얘는 1월 5일부터 뭐가 돼? 을려 감금죄 공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기수가 되었지만 범죄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뭐가 가능하다?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 오케이? 이때 공범은 이제 심화. 공동정범 돼 안 돼? 네? 1월 5일 날 끼어든 놈은 가담한 놈 공동정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승계적 공동정범 그래. 행위 중에 공동 가공 의사가 생겼다 그래. 방조범 당연히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공범 중에서도 방조범, 교사범은 안 되지. 이미 기수가 됐는데 교사범이랑 범죄 의사가 없는 놈한테 시킨대. 1월 5일 날 어려운 말로 하면 기수 후 종료 전 교사범 나올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정범도 될 수 있다, 방조범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셔야 돼. 봅시다. 대가로 2번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인은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아까는 추상적 위헌범, 나 여기는 뭐라고? 계속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 상태는 계속이 된다. 여기는 가벌적 생략한 판례야. 어떤 판례는 또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한다 그래. 3번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다. 여기가 기수. 이미 기수다. 여기서 기수를 찾아내야 돼.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상태 있잖아. 기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제가 갑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어. 다른 사람들은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성질 급하게 거리 행진 시위를 했다고. 이미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뭐 교통의 흐름이 차단됐습니다. 기수야. 나는 끝까지 보고 뒤늦게 여기 합류했다고. 기수지만 감금죄가 무슨 범위니까? 계속범이니까 추가적인 공범 가담이 가능하듯이 지금 감금죄처럼 무슨 범? 일반교통방해죄도 아시겠어요? 통행을 방해하면, 교통을 방해하면 기수가 되고, 이것이 끝나줘야지 뭐라고?
도로 점거 끝나줘야지 종료가 된다고. 근데 지금 도로 점거가 ING 상태야. 나중에 끼어든 나도 뭐라고? 응? 1월 5일 날 인력감금죄 공범이 나올 수 있듯이 나도 뭐가 된다고? 이 일반교통방해죄 공범이 된다고. 그런데 일반교통방해죄 정확히 말하면 공동정범이 돼. 근데 그 말을 생략해놨어. 범죄 참가인들은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공모까지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입니다. 읽어볼까요? 차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요. 이미 내가 참가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기수가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범죄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계속범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야. 상태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동그라미.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아직 출제되지 않고 있어. 교통방해 위법 상태를 지속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만약에 공동정 붙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면 일반 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장례식 방해죄는 3방해죄가 이렇게 강의합니다. 응? 공장 일을 하면 춥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우회, 장례식 방해. 일반 교통 방해. 공장 일을 방해한다고 해볼까요? 공장 일 방해. 3방해, 주상적 위헌범. 오케이? 구책 위헌범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공직방은. 됐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속살해, 영아살해, 상습도박, 업무상 과실작물죄는 부진정 신범이다. 죄 이름에 뭐가 붙으면 전속, 범죄 종류 이 파트가 짜증나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전속, 그 다음 영아, 업무상, 상습이 붙으면 뭐라고? 아니 밑에 오른쪽 분식 신문 보세요. 전속 동그라미, 영아 동그라미, 업무상 동그라미, 그 다음 뭐예요? 상습 동그라미. 표에, 아니 죄 이름에 전속 블라블라죄, 영아 블라블라죄, 상습 블라블라죄, 업무상 블라블라죄가 붙으면 얘는 뭐라고요?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애호, 네 개를 못 외워? 전속 영어 업무상 상습. 원래 같으면 이제 기초 강의 이런 거 보시고요. 좀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합시다. 여기다가 2개만 더 붙이면 돼. 학설 드립 있는 거. 체포 감금죄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불법. 원래 학설 드립 있는 거 안 내면 좋은데 여기까지 4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속 영어 업무상 상습인데 또 하나 더 도주 원조. 여기는 불법 체포 감금죄는 뭡니까? 공무원이 범하는 겁니다. 얘는 도주 원조 앞에 뭐가 붙으면 간수자가 붙으면 형이 더 가중된다 이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이거 외우고 업무상이 붙어도 단 2개 장비. 업무상 과실작물죄. 작물죄 행위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취득을 넣어도 돼. 그냥 큰 틀로 그냥 작물죄 적겠습니다. 업무상 뭐예요? 비밀, 누설죄는 업무상이 붙었지만 이 2개는 진정신분범이다. 주의하시면 돼요. 전속 영아 업무상 상습. 작년 제자가 뭐라 했댔어? 영, 업, 상, 속. 난 뒤에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업 상속. 근데 이제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전속을 붙일 수 있는 범죄는 뭐뭐 있어요? 전속을 붙일 수 있는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외워야 돼 다. 다음 주는 존속으로 인한 행위 가중된 범죄가 아닌 것은 살인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뭐에서 버렸어? 학대, 유기. 여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을 꼭 외워야 돼. 전속을 붙일 수 없는 범죄. 나이스. 약취, 유인. 조금 더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전속 과실치사상 이런 거 없어. 절도 등 재산범죄 없어. 전속강도 이런 거 없어. 오히려 전속절도 이런 거 없다고. 오히려 뭡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하면 친족 상대로가 적용이 돼. 물론 강도 이런 건 안 되지만 이런 범죄는 없답니다. 특히 얘는 겁나 실제 좋아하고 여러분 보시면 두 번이나 답으로 떴습니다. 이건 두 번째 안 만들었어. 이건 운율 맞추면 외우지더라. 살인상해, 폭행협박, 체포감금, 학대하여 유기. 이건 전속을 붙일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전속 약진죄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정 못 외우고 있으면 이거라도 외워. 거짓말 이게 나오게 돼 있어. 99%. 전속 약중죄는 없다. 뭐 점만 가지고도 하루 내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 4번 문제 전속살해, 영아살해, 상습도박, 부진정 신범 맞습니다. 근데 업무상이 붙었지만 장비가 뭔데? 업무상 과실작물죄. B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슨 범이다? 진정신범이야. 거기 해설에 있죠. 그 부진정신범에 가로 있죠. 단 여기다 별표 두시고 외우십니다. 업무상 과실작물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범이다. 오케이. 계속범은 기수 이외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제가 어디 갔어? 이 그림으로 이거 하고 보세요. 이것도 암기를 좀 하라 그랬어. 이게 지금 계속범이지 않습니까? 을력 감금죄. 무슨 범? 계속범. 글씨를 잘 쓰는데 아껴 쓸래 때. 세 가지가 그랬죠. 공, 정, 공. 계속범은 기수유 종료 전까지 방금 했잖아.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 두 번째, 계속범은 기수유 종료 전까지는 정당 방위가 가능하다. 왜? 범죄가 계속이 되니까 침해 현재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렴한 얘기를 했어요. 1월 5일 날, 저 감금된 5일이나 지났네. 을려가 보니까 갑돌이가 꾸벅꾸 졸고 있다. 을려를 때리고 도망갔다고. 나는 폭행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다 주장할 수 있냐고. 있다 없다? 있다니까.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을려 입장에서는 지금 범죄 자체가 ING 상태니까 감금죄가 이 이유를 적어도 돼. 침해 현재성 인정. 그 다음에 공이 뭐예요? 속삭이지 말고 소녀들이에요. 뭐? 공소시효 계산점. 계산점이 기수시가 아니야. 저 이런 애까지 친절히 다 있어. 감금죄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응? 7년인데 7년의 하루가 7년만 도망다니면 돼. 갑돌이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 말이야. 7년의 하루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아니면 1월 10일부터 시작해. 범죄의 종료. 1월 10일부터. 그래 종료시지 뭐가 아니다. 기수시가 아니라고. 이것도 좀 외워. 다른 중에서는 다음 중 지시범 또는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이 실익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넣었어. 공정공 이걸 못 외워. 오케이? 지금 주어는 뭐라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는
범죄 자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공범 가담도 가능하다. 범죄가 계속이 되니까 무엇도 가능하다.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을려가 뭐 때리고 도망갔을 때. 그 다음에 공소시효 기산점은 시작점을 말해. 근데 법에서는 시작점이란 말을 출발점이란 말 안 쓴다고. 잘. 계산을 일으킨다 해서 일으킬 기, 계산산, 계산을 일으키는 시점. 시작점이야, 시작점. 오케이? 그럼 봅시다. 계속본 기수 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면 오케이. 계속본 기수시부터 공소시가 진행되며 X. 기수 위에도 공범 가담이 가능하면 O. 체포감금죄 이거 외워. 체포감금죄 세트 범죄들이야. 체포감금, 주거침입, 태거불응, 약취 안 적고 있는 누가 약취, 유인 세트. 또 그랬더니 절도 강도 막 이렇게 들어가요. 한도 끝도. 그래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사지선다로 나온 걸 여러분 기출이에요. 6번은 좀 낯이 익는가요? 시험 본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원래 표로 2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OX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구속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 행위도 종료되지만 그러니까 기수 이꼬는 뭐라고? 종료야. 그런데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이걸 아니 계속범이 아니야. 기수 이꼬를 종료인데 어떻게 계속범이니? 상태범이야 이거. 뭐라고요? 상태범. 물론 오늘날은 즉시범과 상태범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즉시범은 그냥 기수 이꼬로 종료만 말해. 즉시범은. 응? 왜 즉시범이라 이름을 붙였다. 기수가 되면 즉시 범죄 종료. 그래 즉시범이라 그런다고. 근데 상태범은 이 개념에다가 뭐가 추가돼? 네? 이 법 상태가 계속이 된다고. 아니 갑돌이가 뭡니까? 의뢰 시계를 일요일날 훔쳤다? 기수. 자신이 이걸 계속 차고 다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잖아. 별도 범죄인은 아니지만. 그런데 열받으니까 이 시계를 때려 부셔버렸다니까. 이건 뭐라고? 이미 이루어진 을 소유권 침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야. 자세한 그때 보시고 강의에서 들으시고. 아무튼 시험 문제 이건 이 범죄가 무슨 범이다? 상태범이다. 근데 즉시범이 해도 돼. 오늘날은 즉시범과 상태범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상태범이야. 그러니까 뭐가 무엇을 대결해요? 즉시범 또는 상태범과 계속범 대결이라니까. 범죄 종류 중에 이게 짜증난다니까 이런 게. 이 구별의 기준이 뭐냐?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동일한가? 동일하다. 동일 안 하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사람을 찔러서 즉사시켰어. 1월 1일 을 살인죄는 기수, 을 살인죄는 게임 오버, 종료라고. 이게 즉시범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별의 기준이 중요해. 구별의 기준. 그래서 일단 무슨 범이다? 상태범. 상태범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가능해? 아니 보세요. 상태범으로 설명할까? 1월 1일 날 A가 B의 시계를 뭡니까? 절도했다. 1월 1일 날. 그럼 뭐가 돼? 기수가 되고 B 시계 절도는 이 세상에서 뭐야? 게임 오버 돼. 근데 1월 5일 날 B 다시가 뭡니까? 이걸 샀다든지 보관해 줬어. 1월 5일 날 보관해 줬다 그러자. B가 아무래도 우리 집에 A B 다시야. A 다시. 친구야. 야 친구야, 경찰 우리 집에 압수수색 올 것 같은데 여차 이거 작물인데 보관해 줄래?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죄야? 1월 5일 날 절도죄 방조가 돼? 절도죄는 이미 1월 1일 날 끝났다니까 이 세상에서.
비식의 절도죄는 그냥 뭐가 된다고? 작물 보관죄가 되는 것이지 이미 끝나버린 범죄의 방조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 예, 되시죠? 일단 이 범죄가 무슨 범위다를 알아야 돼? 상태범위다. 그래서 공범 가담이 가능하다. X. 공범 가담이 가능한 것은 무슨 범위야 된다고? 계속범위야 된다고.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은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 행위와 법익 침해 상태가 범죄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의 경우 무슨 범위입니까? 계속범위죠. 계속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종료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오죠? 네. 8번. 구속요건적 실행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도 종료되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여기까지가 상태범. 기수에 이르는 해도 범죄 행위와 법익 침해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는 뭐예요? 이 범죄 슬래시 하시고 존속되는 범죄 그러니까 기수 입구로 종료되는 것은 종료되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원래 이제 시험에는 가와 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다 헷갈리네요. 여기까지가 상태범. 그다음에 슬래시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범죄 행위와 법익 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이 범죄는 뭐예요? 계속범. 여러분 시험에 둘 다 정당방위는 기수 시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틀렸다고. 상태범에는 맞지만 계속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도 종료 시기가 다르니까 추가적인 공범 가담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X입니다. 네? 그다음에 9번. 구속요건적 실행에 의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고 범죄도 종료되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의 경우. 무슨 범이라고? 기수 입구로 종료. 상태범. 이 범죄 상태범의 경우는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오케이. 맞아. 슬래시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와 법익 침해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이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기수랑 종료가 다르다 이 말이잖아. 계속범이야. 그래서 계속범은 기수 시점과 종료 시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오케이? 옵니다. 아까 6번은 뭐였어요? X. 그 다음에 8번은 네? X. 9번은 O.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